의문점은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의 완패를 하고도 모든 방송사가 나와서 팩트체크를 해주고 같은 우파 계열이 손가락질하는데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무리들을 재미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세현이 라이브를 하면서 인천의 민경욱을 출연시켜서 부정선거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맹구스러운 것은 관내 사전투표와 간내 사전투표를 나누면 세 후보 모두 똑같이 0.39가 나온다며 그것을 부정투표라 얘기하며 법적으로 개표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맹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비율과 개표 시 기계를 조작해서 상대편에게 표가 더 많이 가게 하는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은행 강도를 잡았는데 그 은행 강도들이 슈퍼에서 은행 강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바보 같은 논리를 펼치는데 JTBC의 팩트체크를 한번 볼까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하는 관외,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관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똑같이 0.39라는 게 나오는 건 미리 조작된 수치가 개표 결과로 입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 광진 을, 경기 안산 단원 을,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이런 곳에서는 계산해봐도 이런 상수나 비슷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 쪽의 분모인 이 관내 득표율, 그리고 분자인 관외 득표율이 대략 65%로 이렇게 65%로 비슷합니다. 황교안 후보의 관내, 관외 사전 득표율도 32%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금 관내 투표가 관외 투표가 과연 지지율이 달라져야 되느냐? 결국 상수는 관내외 사전투표자의 성향이 비슷하면 나온다. 이 관내 사전투표자와 관외 사전투표자의 투표 성향이 비슷할수록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번처럼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여야 지지층이 양분된 이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면 이런 음모가 아니어도 이런 숫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세현 애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중에 뭐 저희가 6천만 원을 만들어서 내일 중에요? 네, 뭐 충분히 될 것 금방 같은데요. 하네. 금방 돼요, 금방. 네. 폰들을 빨리 만들어서 너무 자신감 있으신데 뭐 네, 내일은 모레. 내일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일 계좌번호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내일 저녁에 방송을 한번 한 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민경욱이 불법 선거 소송을 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의 소송 보증금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위해서 6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모금해달라. 계좌를 열어놓을 테니 우파 코인을 쏴달라.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소송 비용을 자신들이 직접 지불하고 나중에 이겨서 받으면 되는 걸. 소송에 질 것이 100%인데 아마도 나라의 세금 5천만 원을 걷어서 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스포일러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90년대 한국의 극장은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아니어서 대부분 영화를 볼 때 밖에서 줄을 서서 매표를 했죠. 그 당시 블루스 웰리스의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었죠. 그때 매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가던 버스에서 소리를 쳤어요. 블루스 웰리스가 귀신이다! 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미리 얘기한다라는 스포일러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Please make them leave. I'm working on it. Did you hear it? There's someone there.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야당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전투표 조작이니 투표함 서명이 바뀌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직도 떠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칼럼과 미통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세현 의원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영화 디아더스를 빗대어 이야기한 칼럼을 보시죠. 그구들이 하는 짓이 선거에 패했으면서 우린 안 죽었어. 우리가 오라.
국민이 멍청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 니아더스에 나오는 귀신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김세현 의원의 주장은 영화 식스센스입니다. 식스센스의 주인공은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들은 좀비와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좀비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박근혜의 탄핵으로 보수의 몰락은 그때 왔었고 그 몰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인물들, 세월호 사건 조사 외압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을 당대표에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바라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게 막말을 하는 이현주를 당으로 끌어들이고 무조건 일본을 옹호하는 나경원을 원내대표에 올려놓고 반일 운동하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정치적 망자를 붙잡고 죽으라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조원절과 김진태를 옹호하고 지역구 구민에게 침을 뱉으며 꼬우면 고소하라고 얘기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민경욱을 공천하고 그런 인물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니 총선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단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자신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현실 세계에 돌아다니며 소리치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이겨냅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